지금까지 저를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대물림을 끝내려는 오늘의 주인공처럼 말이죠. 1년 전 남편과 사별 후 혼자 키워온 아들을 결혼시킨 순정 씨.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의 축하를 받는데요. 순정아 축하해. 미숙의 아들은 재산 문제로 싸우더니 결국 이혼했대. 뜻밖의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고민이 생긴 순정 씨. 순정 씨는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세아가 몸도 무거워지는데 그 아버지 제사만 올리고 나머지는 다 그만하자. 이혼할까 봐. 아, 역시 우리 엄마는 달라. 엄마, 고마워. 순정 씨는 남편과 사별 후에도 한 달에 한 번꼴로 돌아오는 시댁 제사를 혼자 감당해 왔습니다. 며느리만큼은 자신과 다르게 살길 바라는 마음에 제사 대물림을 끊어내기로 했는데요. 누구세요? 뭐라고요? 여보세요? 나쁜 년. 놀란 순정 씨는 전화를 건 사람을 확인했지만 그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죠. 순정 씨가 정신을 차리려고 거실로 나간 그때 나쁜 년. 그리고 다음 날 간밤의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성현 씨가 어머니를 살갑게 챙기는데요. 엄마 나이에는 낙상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아, 알았어. 원래 나이 먹으면 다 이래. 순정 씨는 차마 아들에게도 간밤에 겪은 기이한 일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쁜 년. 네가 그랬지? 너 왜 그랬어?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의 다급한 외침에 눈을 뜬 아들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는데요. 결국 아들 덕분에 꿈에서 깬 순정 씨. 꿈은 현실보다 더 진짜 같았습니다. 아니 아들 잘 살게 하려고 제사 좀 끊었는데 야.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먹을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아들, 밥 먹어, 밥 먹어. 엄마 이게 뭐예요? 어? 뭐가? 이게 다 뭐야? 이거 왜 이래? 숟가락이 저렇게? 어머, 영문도 모른 채 뭔가에 홀린 것 같은 순정 씨는 아들에게 그동안의 일을 털어놨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외로워서 기운이 약해진 건 아닌지 걱정스러웠는데요. 결국 며칠 더 지내며 어머니를 지켜보기로 합니다. 아이고 만나다. 엄마 진짜 왜 이래요? 정신 좀 차려봐요. 낙상 사고 이후 갑자기 치매 증상을 보이는 순정 씨. 그런데 이 가족에게 닥친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임신 초기에 많이 생기는 계류 유산입니다. 산모 회복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아이를 기다리던 순정 씨의 아들 부부에게까지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 건데, 아 미안해 여보. 아니야, 내가 미안해. 성현 씨도 어머니처럼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한영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손주를 잃고 저를 찾아온 순정 씨를 보자 한 가지 질문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 마음대로 걷어치운 그 제사 있지? 조상님들이 얼마나 뿔이 났으면 아직 영글지도 않은 손주를 데려갔을까? 저의 질문에 하염없이 눈물을 쏟는 순정 씨. 며느리를 위해주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손주를 잃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번거로운 제사의 대물림을 함부로 끊어낸 결과는 처참했는데요. 순간의 선택이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더라면 결과는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진짜 결혼한 여성들 대다수가 맞닥뜨리는 큰 문제입니다. 맞아요. 제사. 두 분 집에서도 제사 지냅니까? 저희 집은 지내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저희 어머니 댁에서 네, 끊었어요. 네. 오, 약간 사이즈네. 네, 네. 저 지금 약간 큰일 난 것 같아요. 아, 왜 왜냐면 그러죠? 다음 괴담노트 녹화 날이 저희 할아버지 제사인데 네네. 지금 저만 못 가거든요. 네네. 지금 약간 이 얘기를 잠시만요. 그 제사를 지내는데 못 가는 거랑 저희 지금 제사를 끊었다니까요. 아니 근데 지금 중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여기 안 가니까 이렇게 화를 당하잖아요. 제가 지금 더 위험한 상태 아닌가요, 선생님? 아니 뭐 가족들이 가니까 아, 네, 걱정 안 그 하셔도 대신. 돼요. 네, 네. 네. 승현 씨만 조금 답답해요. 그러니까 네. 찜찜하네요. 네. 근데 제사를 지내야 하나 안 지내도 되나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분명히. 요즘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네. 제사, 묘사, 차례 등 조상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 많이 변화함을 어르신들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못 먹으면 힘이 없듯 조상님들도 못 드시면 힘이 없어서 자손들을 도와주는 게 힘들다는 거죠. 아.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제사는 합쳐서도 안 되거니와 각자의 몫이 있기 때문에 각각 지내드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효라고 생각을 하고 작게라도 제사를 지내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또 제사를 지낼 때 뭐 고춧가루, 마늘 이런 것들은 올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거는 하면 절대 안 된다. 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마늘, 고춧가루 절대 사용하시지 마십시오. 오.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게 제사를 지낼 때는 예의를 정중히 지키는 것이 제일 우선 아니겠습니까? 제수 음식을 만들 때 꼭 궁시렁궁시렁 잔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제사를 지내야 되나? 아, 이 짓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아이고, 내가 죽겠네.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뭐 제사를 지낼 때 밥을 뜰 때든 제수 음식을 만들 때든 잔소리하지 마라. 예, 그 소리를 저는 해드리고 싶고 조상들은 이 음식을 내가 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간단하게 만드셔도 되니 간단하게 정성을 올리셔도 되니 싸우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하니 많이 그런 말들 하지 마십시오. 네. 그건 살아있는 분들이 봐도 그냥 혼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괜히 먹을 거 가지고 타박하거나 궁시렁대고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 하잖아요. 그런 건 진짜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생전에도 예뻐해 주시고 돌아가신 후에도 내가 제사도 잘 챙겼는데 야, 왜 나한테는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거야. 이렇게라고 말할 후손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상들이 자손을 도와줘야 하는 거는 맞지만
의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제사도 그렇게 하는 건 맞지만 또 의무. 예. 그거는 효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조상님들께 복을 많이 쌓고 드리고 해야 뭐 나한테 덕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제사를 꼭 뭐 잘되게 해달라고 지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제사 잘 지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나 제사의 문화가 예전과 사뭇 달라진 점이 있기는 해요. 제가 생각하는 제사는 예우와 효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란 존재가 있을 때까지는 조상님이 계시기에 나도 있는 것이고 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뿌리가 있어야 줄기가 있는 법이고 줄기 없는 가지가 어디 있으며 가지가 뻗어서 잎이 풍성해지듯이 우리가 조상님에 대한 예우는 살아생전에 하지 못했던 효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지낼 것인지에 대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 제사를 진심으로 예를 다해서 정성껏 지내드려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